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3, 4분기 교육이에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시간이거든요. 우리 2시부터 이제 1시간 진행할 텐데요. 이렇게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하셨으니 기왕에 참여하신 거 집중하고 호응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 평가 준비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자, 친절한 고객 서비스 늘 강조하지만 여기에 이제 본래 담겨 있는 의도는요, 고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간파하고 강조하셨던 우리 이제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고객이 있으며 고객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겁니다. 고객이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사용을 해줘야만 우리의 이제 존재 의미가 있는 걸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인정했던 이 샘 월트는 세계 최고의 유통업체를 창립하고 키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 중에 빌 게이츠라고요, 세계 최대의 부자죠. 이분은 이제 그 컴퓨터 중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꾸준히 성장했는데요. 이분이 강조했던 거는 이제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운영체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상에 내놓으면은 이걸 사용해 본 사람들이, 적극적인 분들이 이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를 딱 불평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혁신해 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우리 국내에 와서 활동하는 그 유명 셰프예요.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하다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다, 이거 뭐가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이런 거를 불만 제기를 분명히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대신 일본 사람들은 아예 한번 맛없다 느끼면 그 집에 안 가고 딴 데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유명 요리사 이제 아베 고이치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셰프로 활동을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이런 적극적인 면 때문에 한국은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속내를 드러내질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싹 사라지면 다시 안 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런 발전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요, 고객들이 분명히 의사표시를 이렇게 해줘서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고객이 100% 옳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진상 부리는 고객이 있어요. 우리 저 분당 본사 사옥에도 분명히 진상 고객들이 가끔 나타나가지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진상 고객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이걸 힘들게 되는지, 그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거를 제가 실제 사례로 이렇게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제가 녹화를 했어요. 이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 진상 고객이지만 이 친절한 고객 서비스하는 이분은 정말 표정 끝까지 동요하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친절 서비스의 표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 563에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걸 사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잠겨버렸는데 이거를 억지를 부리는 이제 이 진상 고객 만나가지고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부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진상 고객은요. 직원을 힘들게 하는 전문가예요. 너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해놓고요. 가가지고서 그 본사 게시판에다가 오늘 이렇게 불친절을 당해가지고 기분 나빴다. 너들 서비스를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민원을 본사 게시판에다가 싹 올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본사에서는 여기 지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고객 불만 빨리 해결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지점장이 이 진상 고객을 초대를 하고요. 이 여직원을 불러서 이제 또 사과를 시킵니다. 예, 이 사과하는 장면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실제 잘못한 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 오류가 3번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었는데 이거를 억지를 부리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해가지고 막 따지고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이 강한 이 이제 친절한 여사원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실까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를 전혀 마음이 없다고 또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상 고객은 직원들을 괴롭히는 전문가예요.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이 힘들까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딱 잡고서 너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사과를 안 하면은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 이렇게 이제 본사 게시판에 싹 도배를 해버리겠다. 여기 아주 형편없는 서비스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민원을 수십 건씩 막 올려놓으면은 정말 난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미리 딱 내다보고요. 이 진상 고객의 대처를 정말 잘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깨끗이 그냥 사과하면 끝나겠구나.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90도로 이렇게 폴더 사과를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3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전부 다 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사과를 해야 되냐? 이거 뭐 잘못됐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제일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요사원은 신입사원이에요. 아직 그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 체질이 덜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객한테 꼭 엄청 크게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진상 고객 만나면 이렇게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감정 노동까지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폭넓게 고객 서비스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사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늘 우리 이제 체크리스트 중에 들어있는 그 친절한 인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친절한 인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 인사를 받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일단 눈을 맞춰야만 인사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이게 인사로 효과가 있어요. 이 웃는 얼굴이 아니고 찡그리고 힘든 슬픈 얼굴로 인사를 하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거든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견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이 자세를 정중하게 하면 이게 정중한 인사가 되는 거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인사를 하는 거죠. 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내용의 질문들을 다 통합해서 묶어가지고 정중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이렇게 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엔 재발생 사례 유형과 이제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 1사분기에 산재 사망자 수가 586명이 나왔어요. 자, 이 숫자는요, 작년에는 574명이었어요. 작년에 1사분기에. 작년 1사분기보다 12명이 늘어가지고 2.1%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초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줄어들질 않고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효과가 없는 건가?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뭐예요? 이런 안전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나면은 그 사업주를 구속 처리를 하겠다. 강력하게 이제 처벌하는 거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그 사업주가 우리 이제 센터장님과 또 이렇게 본부장님, 소장님 통해서 거기 필요한 이제 장비들을, 안전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도구를 또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에 관한 조치들을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로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로자가 그런 장비를 지급을 받았어도 이거를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망자 수가 줄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원인은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 산소 호흡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동되는데 애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환 호흡이 그만큼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외부 활동을 못하고 너무 이제 내부에만 갇혀 있고 막 움츠러들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그냥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또 걸려 넘어졌어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됐는데 지금은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반사신경도 둔화되고 몸이 노화돼 가지고요. 그렇게 넘어지면은 그냥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나오니까 체력 관리에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로 이렇게 진단이 돼서 우리가 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자,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등 교체 작업 중에 사달에서 추락해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 천장에 전등을 교체하려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는데, 아니, 여기 추락하면서 이런 문제가, 여기 이동식 사다리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미끄럼 방지 조치가 철저하게 되지를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요, 사다리 작업할 때는 2인 1조를 분명히 지키라고 이렇게 안전수칙에 강조가 됐는데 2인 1조를 실천을 안 한 거예요. 거기다가요, 안전대 차고 안전모를 필수라고 했는데 이 안전모를 머리에 그냥 얹어놓고 그냥 안전모 별로 쓰고 싶지도 않은데 이걸 쓰라고 하니까 그냥 머리에 얹고 가서 작업하다 거꾸로 떨어지는데 안전모가 먼저 벗겨져서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 맨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거꾸로가 부딪히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모를 쓸 때는요, 이 턱끈을 분명히 조여가지고요, 안전모가 이렇게 떨어질 때 벗겨져 나가지 않도록 턱끈을 확실하게 조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 코로나 때문 아니어도 우리가 해마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으면 먹는 만큼 체력이 저하되는 건 필수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수조 청소를 위해서 전선 연결 중에 감전돼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작업장 바닥 및 공조실 내부에 이제 매우 습한 상태에 이 물 묻은 장갑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원 연결하다가 이렇게 이제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3종 접지공사가 제대로 이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콘센트 꽂는 자리에 제3의 접촉점이 이렇게 이제 접지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제3종 접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고요. 표준 안전작업 방법과 안전수칙을 게시를 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게 게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요.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전기 작업할 때 표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킨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비 오는 날 전기 작업은 특히 위험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좀 경험이 많은 관리 감독자가 좀 살펴보고 챙기고 코칭을 해서 비 오는 날 특히 위험하다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비 오는 날은 온 천지에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그 가정을 가지고 살펴보고 안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사례는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에 넘어져 사망한 사고예요. 이게 이제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그 맨홀 요철 부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사망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평소에 늘 이제 순찰 다니는 코스예요. 넘어진 요소가 사전에 이렇게 분명히 눈에 띄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고요. 그 맨홀과 주변의 요철 부분 이런 게 눈에 띄면은 사전에 조치를 해야 돼요. 야, 여기 언젠가 한번 걸려 넘어지겠구나. 여기 턱을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이 늘 순찰 다니는 길은 좀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소에 낮에 눈에 보일 때 이런 조치를 미리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야간에 순찰하실 때는 조명등을 휴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안전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체력 관리, 여기서도 체력 관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그냥 툭 걸려 넘어질 때에 그 다치지 않는 거는요. 체력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안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체력 관리 잘 안 돼 있고 균형 감각 떨어지면은 그냥 크게 다치는 거죠. 네, 이게 유튜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옥수수를 들이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입을 갖다 대기만 드르륵 해가지고 완전히 알맹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 입에 그냥 이렇게 먹는 이거를 아주 멋지게 자랑스럽게 이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이걸 보고 이 여자분이 이제 그걸 또 이 위험한 이 상황을 시도하다가 이 옥수수는 못 먹고요. 이게 그 저 드릴에 돌돌 말아가지고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왕창 빠져버리는 거. 이게 몇 년 가야 이게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험한 일을 우리 이제 그 분당 본사 사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하실 테지만 이런 위험한 모험에 도전하지 마시고요. 안전 제일로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 일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철에는 온열 질환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름에 많이 덥다 보니까 거기 또 이렇게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에 더운 때에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사병이 올 수가 있어요. 일사병은 이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또 이제 열사병이 있는데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완전히 그 마비돼 가지고서는 땀이 오히려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사병 증상에서는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뭐 두통이 오고 어지러움 증상이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무기력감도 오고 뭐 그래요. 근데 이때에는 이렇게 이제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지고요, 한 30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마시고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걸 마시고 해서 수분을 섭취하면은 대개 회복이 되고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열사병은요, 그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땀도 안 나고 막 이제 불덩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고 호흡이 이상해지고 막 발작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하면은 열사병은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열사병 증상이 왔다. 그때는 이제 찬물 얼음으로다가 빨리 몸을 이렇게 식혀서 체온을 낮춰주면서 119에 신고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을 잘 구분해서 이런 이제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런 날 또 이렇게 이제 외부에 나가야 될 일이 있다면은 이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충분히 그 모자도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양산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실 거 시원한 물을 챙겨가지고 몸을 이렇게 식혀가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면서 이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 일할 때도요. 특히 이제 물을 자주 마시고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무렵에는 제일 뜨거운 때는 좀 피해서 이 스케줄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부 작업은 뜨거울 때는 피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일사병, 열사병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특히 신경 쓰고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우면은 냉방기가 풀 가동되고 선풍기까지 막 풀 가동이 되고 하면은 전기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그 시원하게 식히던 장소에서 자리를 뜰 때는 분명히 그걸 꺼놓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퇴근 시간에는 한 번 더 살펴가지고 전원 코드 꽂혀 있는 거 빼놓고 스위치 꺼놓고 이거를 전부 정돈을 해놓고 퇴근을 하셔야지. 이거 그냥 무심코 놔두고 퇴근하면은 밤새 이게 가동되다가 거기서 열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퇴근 시간에는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이런 이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단단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 듀폰 사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1802년도에 그러니까 220년 전에 설립한 화약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가지고 유명해진 회사예요. 그리고요, 이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회사는요,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이 회사 시작할 때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전의 중요성을 아주 절감을 했죠. 아차 실수하는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을 제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해 글로벌 기업의 이 철저한 안전 습관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70개 나라에 진출해가지고 6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미 210년 전에 안전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 전에 오늘 교육 진행하다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이렇게 되면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저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돌았으면은 외부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 고객이 와서 한 20-30분 쉬는 동안에도 만약의 경우에 그 대피하는 경로를 알려주고 업무를 보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자는 거예요.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안전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사례도 모으고 이렇게 이제 꼭 전달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안도 만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원 안전의식을 아주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거를 실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수교육을 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았습니다. 어떤 서약을 받았을까요?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요. 본인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을 들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전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이나 해고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전 위기 발생했을 때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일정을 딱 공정을 중단하고요.
그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안전생활화 실천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사무실에서는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유리는 안전유리용 접합 필름이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요, 유리가 혹시 깨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극장에 가서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상시 나의 대피는 어디인가, 이거를 사전에 검토하고 숙지를 해서 만약에 현재 이 자리에서 근무하다가 이런 이제 비상 사태가 왔을 때는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해야 외부로 연결되는지를 늘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필기구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걸 꽂을 적에 대개 이제 이렇게 그 뾰족한 게 위로 올라오게 꽂아 놓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찔릴까봐 이 필기구는 꽂을 때 이 뾰족한 쪽이 꼭 속으로 들어가도록, 필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꽂는 거를 습관을 들여놔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출입문은 항상 자기 앞쪽으로 당기면서 여는 걸로 그렇게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당겨서 열 때는 안전하지만 밀고 나가는 걸로 하면은 맞은편에 사람이 있었다면은 또 이렇게 부딪혀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는 문으로 여는 습관을 들여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을 이용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 계단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그냥 평지 가듯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분명히 그 벌점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급히 가다 보면 복도에서 이 기역자로 이렇게 이제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서 급히 가다가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공교롭게 동시에 부딪혀가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도 모서리에는 바깥쪽으로 볼록거울을 설치해가지고요, 반대쪽에 누가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튼 이제 이 회사는요, 안전으로 신뢰를 쌓아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안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지난 220년간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70개 나라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 210년 전에 안전규칙을 제정해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전을 지키는 회사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주력 상품이 안전 관련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안전으로 첫째 가는 회사라고 소문이 나서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안전 장비들이 제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 제품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전 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우리 희망찬 기업 듀폰을 능가할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사원은 2,000명 미만의 신생기업이에요. 이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기업이 될 겁니다.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KDFS 안전 TV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 TV, 이 안전 분야 선진기업 KDFS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 TV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 10일 날 안전 TV를 개국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정기 구독자는 231명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업로드한 동영상이 64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적 시청은 이제 7,429회 누적 시청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안전 TV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전 종사원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 올리고 하는데, 구독자가 현재 이제 한 5개월 지냈는데 구독자가 231명뿐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종사원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구독자가 231명이면 한 10명에 1명꼴로 구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왜 그렇게 부진할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동영상을 오늘 교육한 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면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링크를 카카오톡 링크를 이제 전달을 해주면은 카카오톡으로 들어와서 이걸 시청을 하면은요, 유튜브에서 이건 그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경로일 뿐이지 우리 이제 유튜브 독자로 그 연결이 인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 TV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는 이렇게 유튜브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 열려요. 그럼 유튜브 화면 맨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현미경 같은 게, 거울 같은 게 있거든요. 이 거울을 딱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 검색 창이 열려요. 유튜브 검색 창을 딱 터치를 하면 이런 창이 열리는데, 여기다가 KDFS 안전 TV를 딱 입력을 하면은 이 안전 TV 방송이 요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터치를 해서 화면이 열리면은요, 이렇게 이제 KDFS 안전 TV 본 화면이 열려요. 홈이 열려요. 그럼 여기 이때 요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글씨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검정색 구독 중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전 TV에 올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에 관한 영상을 이렇게 이제 감상하시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이게 잘 활용되길 바라고요. 오늘 중으로 그 구독 신청하는 거는 전부 우리 분당센터에 그 분당 본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늘 들어오실 거예요. 몇 분 들어오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잘 저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품질 개선한 우수 사례 평택빌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평택빌딩은 우리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다른 회사 이제 소속이었다가 금년도에 우리 KDFS 일원으로 이렇게 편입된 그 이제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금 열악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정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 빌딩 내에 15개 창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전체 종사원이 한 마음으로 일체 정비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고에 1년 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 들어있는 내용물이나 이제 비상 대비하는 이런 열쇠라든지 이런 거를 경비실에서 24시간 공유를 해가지고요. 화재가 났을 때, 수해가 발생했을 때 위기 발생의 대비를 미리 철저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안전 표지판에다가 이거 번호는 몇 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어떤 물품인가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전부 기록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위험에 대비를 시킨 거예요. 다음에는요, 관리 취약구역에 안전을 조모를 했는데 여기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 아주 취약 지역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제 구방범 초소였던 자리인데 여기 이제 금연구역을 설정을 해놔도 사람들이 컴컴하면은 여기 와서 그냥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안전하게 될 방법이 없을까? 출입 금지 효과를 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여기 아예 화단을 조성해서 접근 금지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단을 조성하는데 그 이제 유기질 비료를 미리 살포를 하고요. 구절초와 채송화를 심고 화단 조성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또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여기 들어있었거든요. 여기 추락 시 안전사고 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위험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그냥 덮어놨던 이제 낙엽을 일단 제거를 하고요. 여기 이렇게 용도 폐기된 이 방공호가 요 길이가 이제 2m, 요 길이가 1.5m, 요 깊이가 1.5m 돼가지고 사람이 캄캄할 때 빠지면 그냥 크게 다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철판으로 안전하게 이제 덮어가지고 위험에 대해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여기 이제 화단 조성에 이제 편입시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옥상에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제 그 환경을 변화시킨 건데요. 여기 옥상은 사실 관심권에서 좀 소외감이 느끼게 돼 있는 자리거든요. 거미줄도 생기고 배수구도 막힐 수 있고 청소도 이렇게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다가 여기 위험성이 상존한 게 밤에 순찰돌로 올라가면 여기 딱 걸려 넘어지기 좋게 이런 이제 위험성이 상존해 있고요. 전체적인 도색 관리도 좀 어렵고 아무튼 상주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요. 이 요철 부분에 눈에 팍팍 띄게끔 이렇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시각 효과를 높이는 이 관리를 이렇게 색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상 전체 도색하고 청소를 완료를 해서 개선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 놓은 거죠.
다음에 이제 주차장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가지고요.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장비를 요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저 표지판 설치를 이제 추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면 이제 방문 고객 차량이나 우리 직원 차량이나 여기 이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정확하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되고 사고도 예방하고 고객 관리도 만족도도 이제 높아지는 이런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주출입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차장인데요. 여기 요철이 발생을 한 거예요. 파여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파여 나간 자리에 이렇게 사람이 컴컴할 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 비 오는 날 물이 고이면 스며 들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누수가 되는 원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종사원이 한 마음으로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철저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전부 정리정돈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험 요인도 제거되고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딩 정문의 철문에 녹이 쓸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첫인상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철제 담장도 녹이 쓸어가지고 이렇게 녹물이 흐르고 이래가지고 이미지가 손상이 됐던 거를 이렇게 완전히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완전히 이미지를 이제 쇄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빌딩의 가치를 왕창 높여주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요.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데 흔히 있잖아요. 건물 모서리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한데 보행자가 통행할 때나 장비들이 이동할 때 여기 또 부딪히면 안 되니까 요거 딱 정비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위험에 대비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여기도 이미 한번 부딪혀서 다친 거를 정비를 해가지고 안전 표지판을 다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요. 이래서 안전사고 예방 이미지 효과를 본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저 장애인 주차장 여기도 이제 지저분한 거를 깔끔하게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이미지를 쇄신을 한 거고요. 흡연 지정구역도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청소하고 이렇게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풍수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제작해서 비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만약에 장마지거나 폭설 왔을 때 급할 때는 이거 급히 사용해 주시고 사용 후에 소장한테 이렇게 연락해달라고 공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그 지하 진입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이가다가 지하 주차장에 계속 내려가면 안 되니까 중간에 집수정이 이렇게 있는 데를 여기 위험한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철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사람 빠지지 않게 이런 정비를 해가지고요. 안전을 완전히 도모를 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품질평가 4연패를 했는데 올해 이제 품질평가 5연패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런 시행을 하면은 안전표지판도 완전히 이제 정비하고 이걸 해놓으면은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점검반이나 평가위원이 와서 보면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분명히 느낌으로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5연패 달성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이런 순서예요.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서 저는 이게 눈에 팍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얼굴이 조금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얼굴보다는 뭐 몸매가 중요하지 했는데 몸도 보니까는 뭐가 썩 좋은 몸이 아닌 것 같고 또 몸보다는 그런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저도 이 마음이 끝까지 한없이 좋은 게 아니라서 이거 세 가지 다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얼굴은요 성형을 해서 뜯어 고쳐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부모님 덕분에 이제 좀 그렇게 멋진 얼굴을 가지고 살지만 40대 이후에는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웃는 얼굴에 따라서 얼굴에 여유와 인정과 이런 넉넉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남자는 멋진 얼굴, 여자는 예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몸짱, 몸 좋음을 위해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해요.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허약해진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체력 관리 틈난 대로 열심히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고 걷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체력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균형 있는 섭취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하시되, 이 섭취를 할 때에는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이거 씹어서 음식을 완전히 분쇄를 하고요, 침을 충분히 섞어서 이렇게 들여보내야만 속의 소화기관들이 고장이 안 나고 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식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누죽걸산입니다. 우리가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기 건강검진을 하면은 뭐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문제 있고 여기도 문제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진단하고 막 이러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없던 병도 생겨납니다. 웬만한 거는 운동으로, 체력 관리로, 걷기로 극복을 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마음짱. 마음 좋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좋아지는 출발점은요, 역지사지예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성인이에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근육을 길러야 돼요. 좋은 생각, 따뜻하고 행복한 생각을 늘 많이 하시면서 생각 근육을 키우시고요. 생각 근육을 키우는데 필요한 이제 책도 읽고 지식을 쌓고, 그러면서 지식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성품을 다듬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그런 이제 넉넉한 마음을, 넉넉한 성품을 잘 간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해봤는데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결혼하고 좀 시간이 되면은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그냥 뭐 갈라서느니 막 하면서 아무튼 3분의 1이 헤어집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가만히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만 잔뜩 드러내서 은근히 폼 잡고 돈도 있는 척도 하고 뭐 실력도 있는 척을 하는데, 같이 살아보면은 실상이 그렇진 않거든요. 결점이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냥 결혼 전에는 저 좋은 조건에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봉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둘이 서로 봉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면은요, 봉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이 돼줘야, 서로 봉이 돼줘야 한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봉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봉이 돼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살아도요, 결혼해서 한 20, 30년 지내고 나면은 애정이 다 사라집니다. 결혼해서 20, 30년 지냈는데도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면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그때 애정은 다 식어버렸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힘을 합쳐서 같이 헤쳐나가는 동반자, 동지의 전우의 전투에 임한 동지가 돼가지고요, 힘을 합쳐서 전우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동료도요, 우리가 동료가 이렇게 그냥 마음에 들고 다 빵긋빵긋 좋은 사람만 옆에 와 있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동지, 옆에 동료애로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팀워크가 잘 되는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나무 물통의 법칙을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서로 균형 있게 같이 물을 채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칭찬받아 마땅해요. 근데 물은 여기까지 차질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차는데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은 약간 소외감 느끼고 일도 조금 잘 못하고 아직 적응이 잘 안 되고 가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렇게 신입이어서 아직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요 위치에 있다면은 우리의 성과는 여기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여기까지만 우리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성과 낮은 사람이 사고도 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사고가 치면 우리 다 같이 거기에 이제 그 명예가 깎이고 점수가 깎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검반 평가위원도 와서 꼭 질문을 해도 조금 실력이 딸리는 사람한테 꼭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이제 그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물론 더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소외당한 아직 잘 적응이 안 된 조금 신입사원 이런 분들의 관심을 좀 가지고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가르쳐주고 코칭해주고 도와줘가지고 잘 육성을 해서 우리의 한 식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불어 같이 성과를 올리고 더불어서 같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혹시 아직 좀 덜 적응된 사람, 아직 신입이어서 적응이 덜 된 사람 있으면 살펴봐서 잘 다독거리고 이렇게 이제 육성해서 한 식구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져온 이 사진은요, 산재병원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 만큼 크게 다친 산재 환자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조금 모험하고 조금 소리했다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산재병원에 가서 이렇게 요양병원에 가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전수칙을 준수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의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재 환자 평생 장애를 안게 된 환자 사진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거 보시고 이렇게 되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켜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드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늘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표정 좋은 사람 이제 인상이 좋다 그러잖아요. 인상 좋은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고요. 그 사람들과 중심으로 이렇게 밝은 대화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신경질 부리는 이런 사람 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상이 있으면은 진상 옆에 있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사람들이 피해서 떠나가고요. 그 사람 나타나면은 분위기 싸늘해져요. 그래서 우리 진상 되지 말고 인상 좋은 사람 돼가지고요. 행복한 일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해 주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분당 본사센터에는 우리 하영국 본부장님의 보름달 같은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이상익 센터장님은 정말 제가 옛날부터 우리 그 KT 본사에 근무하실 때부터 보면은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훌륭한 우리 센터장님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아주 긍정 에너지 많이 좀 전달 받으시고 밝은 일꾼로 이렇게 이제 행복한 일터 쭉 만들어 주시기를 아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정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교육 마치면은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그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설문서 받으신 분은 그 읽어보시고 좀 회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분당 본사사와 우리 만난 김에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 본사사와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저 이제 음소거 해제해 주셔도 되겠고요. 네. 자, 우리 분당 본사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본사 역시 최고의 건물, 최고 중요한 자리인데 전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최고예요. 제가 분당 본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분당 본사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전교육 정말 귀에 쏙 들어오게 해준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
또 줌 회의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전달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회사의 핵심 가치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품질과 안전이 최우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다 품질 1등 받기 위해서 하고 1등 안전회사 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모두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리고 이건 하나 공지사항인데 우리 간부님들은 별도로 실장님 이상은 제가 별도로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전국에 한 200여 개 빌딩은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품질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평택도 보셨지만은 우리 분당 보사센터도 평택보다 더 잘하고 있는 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석이 9월 12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빌딩이 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센터별로 전국 빌딩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들께 제가 별도로 한 말씀 드릴 건데요. 우리 센터는 이제 빌딩이 분당 본사센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순회 빌딩하고 분당 우리 본사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빌딩은 오후에 방금 끝나면은 우리 센터장하고 또 점검 한번 할 거예요. 하는데 실장님들 나온 김에 이제 직원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열흘 후면은 9월 2일이거든요. 9월 2일 지금부터 업무하는 일자로 한 열흘 후 되면 9월 1일이 됩니다. 9월 2일쯤 우리 부사장님하고 본사에 필요하면 사장님도 오실 수도 있고 우리 분당 본사센터를 모델 사업 견학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월 1일자로 KDFS가 이 빌딩을 맡고 나서 정말 고생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른 보여줄 기회도 또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부사장님께서 또 성명을 해 주셨고요. 우리 각 실장님들 분야별로 아마 있을 겁니다. 기계 시설 분야 보면 뭐 소방, 건축, 기계 이런 분야에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다 받았을 겁니다. 그 분야별, 그 다음 미화, 보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리스트에 의해서 오늘부터는 좀 준비를 잘 좀 하셔가지고 큰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지 마시고 평소처럼 열심히 준비 좀 해주시면은 아마 9월 2일 날은 저희들이 평가를 한 본사에 본부장님들도 오시고 우리 옥상부터 지하 5층까지 하면 전체 아마 우리 어떤 노력한 부분을 한번 살펴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실장님과 또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걸 유념하시고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전 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이덕신 교수님께서 특히 우리 분당 본사센터는 직원이 많아가 오프라인으로 사실 하시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또 유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줌을 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또 가을에 4.4분기에는 교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전에 우리 대강당에 하듯이 그런 한번 기회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귀에 속속 들어오는 교육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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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전화했다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러스까지 다시 올 거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